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부족했던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그 슈퍼 헤비 부스터가 이제 장착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과 사이버 트럭의 좀 안타까운 소식과 이제 경쟁사의 리비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미 트럭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웨이브라는 이제 무선으로 충전하는데 고속 충전이죠. 이제 대용량 이제 고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회사로부터 약간 언급이 나왔거든요. 언급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미 트럭이 무선 충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은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무선 충전을 하겠다는 분들의 이제 이유는 이 차들이 이 전기버스도 이제 무선 충전 얘기가 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일부 상용화된 건 있지만 뭐 미국에는 전혀 아직 그렇게 일부 뭐 테스트는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큰 차들은 아무래도 주차나 이걸 꽂는다라든지, 이걸 뭐 슈퍼 찾아가서 꽂기에는 이 부피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런 차들의 이제 자주 이거는 상용 차들이다 보니까 여러 그런 플러그인을 뺐다 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고장날 확률이 높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차를 잘 이렇게 넣어서 무선 충전을 하는 것이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온라인이 잘 안 되면은 과연 이제 온라인이 안 되면 충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무선 충전의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니까 힐러스, 이제 가열돼서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아무래도 유선 대비 효율이 그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대용량 충전이거든요. 지금 세미 충전은 뭐 500kW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XFC Extreme Fast DC 충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화재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무선 충전이.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무선 충전의 그런 또 다른 면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보면 이런 트럭들을 지금 인디애나에서, 미국에서 도로에서 가면서 이제 충전을 한다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로 그걸 테스트를 한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근데 다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일정 공간에 들어와서 무선 충전한다라든지, 아예 도로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깔아서 계속 충전을 한다라든지, 무선 충전에 대한 이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회사들, 스타트업들도 많고 제반 사항들은 있는데, 과연 이런 효율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거 댓글에 보면은 심지어 지금 미국이 얼마나 팟홀, 그 도로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잘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도 관리 문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안 될 게 없는데, 이게 관리라든지 발열, 그리고 열 손실, 그런 거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과연 무선 충전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장점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아이디어로는 이 스마트폰 충전 보면요, 무선으로 이렇게 패드로 충전하는, 그러니까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그 충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RF 시그널이라든지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해서 그냥 굳이 그 패드에 유도 전력을 이렇게 유도할 만큼 근접하지 않아도, 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신호를 시그널에서 날리듯이 그래서 충전한다든지, 물론 고속 충전은 아직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한 5W 정도에서, 그리고 아주 멀진 않아도, 혹은 지금 저렇게 에리어로 이렇게 쏘기보다는 이제 좀 이런 그루라는 회사는 포인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를 이제는 쏘는 방식들이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효율 문제라든지 그런 면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고속 충전이라든지 편리함 때문에 유선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저도 반반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과연 특히 이런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서 이걸 할까?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좀 낮지만 어쨌든 언급이 나와서,
근데 편리는 하겠죠. 정말 편리하겠지만 조금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그런 유도 전류 방식으로는 조금 쉽진 않지만 언급이 나와서,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이 사람이 참 간사해서 슈퍼차저 꽂는 것도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진짜 주차장에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알아서 충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런 스타쉽에 슈퍼 헤비 부스터가 붙이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타이틀에는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 써놓고 이런 걸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페이스X가 참 대단하고, 스페이스X의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개인의 영달도 아직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차원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최근 이 스페이스X 책임자들로부터 이제는 정말 화성 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저 슈퍼 헤비 부스트, 이것도 리유저블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일개 기업인데 정말 심각하게 이제는 진지하게 화성을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화성을 가기 위해서 이 랩터 엔진을 몇 개나 생산해야 된다든지, 그 랩터 엔진을 왜 얘기하냐면, 실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던 테스트들은 요 윗단입니다, 윗단.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아마 랩터 엔진을 3개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요 슈퍼 헤비 부스터는 밑에다 29개를 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 미는 힘을 보니까 3 밀리언 킬로그램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화력을 보여주는 거죠.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정말로 심각하게 이런 엔진을 이제 몇 개씩 만들고 우리가 몇 번을 쏴야지 이제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X CEO로부터 이 트윗으로부터 이제 나왔거든요. 러플리 이제 1년에 몇 번을 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엔진을 얼만큼 생산해야 되고, 이걸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근데 이 기사 말미에도 써있지만, 이걸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가 그다지 의미는 없지만, 슬슬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진심이구나,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차원이 다른 CEO구나. 최근에 그런 제프 베조스나 버진 갤럭틱의 그런 우주 그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화성을 가려는구나. 이게 이런 이제 계산법들이 나오고, 물론 아직 현실과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근실내 올 건 아니지만,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렇게 가시권으로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슈퍼헤비는 따로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서 지금 이거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쏘려고 하고, 지금 이 부스터도 어떻게 리유저블 할 건지, 원래는 이것도 똑같이 이제 팔콘 9처럼 돌아오는 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최근에 이거 일론 머스크 트윗 보니까 그리드 핀이 이게 뭐지? 라고 찾아봤더니, 아니 이거를 내려가지고 그 핀이 이게 펴지면은 이걸 캐치하더라고요. 뭐 이런 지금 이걸 잡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거 아직 뭐 완벽히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제 슬슬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완벽히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고, 이제는 정말 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화성을 가려면, 그리고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려면 이걸 몇 개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엔진이 몇 개 필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이 많은 엔진들을, 랩터 엔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획한다는 것부터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들이라든지.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시 이렇게 잘 종합을 해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정말 다른 회사고, 그리고 이걸 이끄는 정말 일론 머스크는 진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테슬라에서 전기차 팔고 뭐 요즘 뭐 코인 얘기라든지 뭐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죠. 근데 지금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과 슈퍼 헤비 부스트를 테스트하는 요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그냥 뭐랄까 장난감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대단하고, 어쨌든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 이제 합쳐졌고 조만간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올빅 갔다가 이제 아마 하와이로 내려오는 그런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달에도 가겠죠. 그 테스트가 끝나면. 근데 아직까지는 참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정말 스페이스X는 이제는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하네요. 예, 다음으로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이버트럭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제 생산이 프로덕션이 그냥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뀌었죠. 아예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4680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들 때문에 역시 미뤄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배터리가 제일 크겠죠. 4680 셀이 사실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전과 같이 이렇게 급격히 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뭐 워낙 차가 잘 팔리죠. 그리고 S나 X만 해도 지금 회사가 목표한 어느 정도 그런 50%의 발전 속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지는 것 같고요. 뭐 세미 트럭도 마찬가지고 자꾸 미뤄지는 건 별로 좋진 않지만, 회사 입장 부정적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죠. 지금 3랑 Y 미친 듯이 팔리고 있고, S랑 X도 지금 계속 뭐 딜리버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 라인만 풀리 가동돼도 지금 파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이걸 기다리는 입장에선 좀 안타깝죠. 지금 모델 Y는 메이드 인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드디어 이제 유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지금 모델 3가 지금 유럽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과연 모델 Y가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그러니까 작은 차가 우세한 시장인데 거기서도 모델 3의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과연 유럽 사람들 기준에서 이게 좀 큰 SUV거든요. 이게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면은 스탠다드 레인지의 인산철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꽤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유럽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면 이게 좀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트럭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있는 거기만 관리해도 회사가 성장을 50% 막 100% 막 이렇게 하는 마당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전반적으로 딴 데서 더 불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사이버 트럭이 좀 더 빨리 나올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좀 기대하게끔 하는 거는, 지금 리비안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리 이제 예약자들을 데리고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딜리버리를 할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올 듯 말 듯. 그래서 만약에 리비안이 나와가지고 트럭 시장에 좀 뭔가 이런 전기 트럭에 선풍적인 인기를 좀 가한다면은, 그러면은 테슬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리비안 입장이지만 뭐 운전해보신 분들의 반응들은 좋았고, 그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율주행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비안이. 그렇지만 뭐 레벨 3 케이퍼빌리티 하다고 하지만 아직 이런 나오는 유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테슬라 대비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미국에서의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타이틀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잘 되면은 테슬라도 좀 긴장을 타고 사이버 트럭을 또 조기 출시하지 않을까. 늘 여태까지 테슬라의 행보는 경쟁이 있으면은 그때는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비안의 선전도 기대하면서 사이버 트럭의 조기 출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이 좀 바뀌어지거나 좀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